네, 안녕하십니까. 말로 푸는 소소한 일상 말소영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말이 조금 무색하긴 하지만 오늘은 애플 혼자, 물론 뭐 테슬라도 지금 갑자기 하락 반전을 하고 있으나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이 상당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3%대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애플이 내려가는 이유는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도 뉴스에서 보면 중국에서 애플이 점유율을 상실했다. 이런 상실했다라고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의 기업에서 만든 스마트폰들이 중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높여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애플에 대한 혁신성, 즉 중국에서 나오는 스마트폰들과 애플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이 차별점이, 그런 접점이 붙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은 애플이라는 어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가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일봉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락발생이 스플릿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스플릿을 하고도 이 정도 수준의 주가, 지금 200불 수준인데 260불을 찍고 했는데 스플릿을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시가총이 크다라는 거고요. 애플에 대해서 일단 애플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회사다라고 알고 계실 수 있으나, 실제 애플은 엄청나게 많은 순이익을 내는 회사라고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즉 주가 관리를 잘하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보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큰 음봉,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요 음봉은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음봉들 중에 상당히 큰 음봉, 제 눈에는 가장 큰 음봉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상당한 하락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요처에서 애플의 아이폰이죠. 아이폰의 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애플은 지금까지 엄청난 혁신을 이루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기업이었죠. 하지만 애플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아이폰을 제공을 했지만, 와우 할 정도의 어떤 기술력,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기술력을 보여줬다라는 건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그 아이폰이죠. 그 아이폰 이후로 점점 혁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퇴색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지위는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명확하게 지금 현재 갤럭시, 우리가 잘 쓰는 갤럭시 핸드폰과도 큰 차이가 없는, 그냥 뭐 취향 차이로 분류될 정도로 시장의 어떤 그런 혁신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이렇게까지 큰 하락을 하면 전체적인 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지수 ETF들은 애플의 비중을 줄일 것이냐,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총액에서 이렇게 거대한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ETF에서 애플에 대한 하락이 뚜렷해진다면 교체 또는 비중 축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 투자, 저의 투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오히려 애플이 더 내려오면 더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애플을 투자하시고 애플을 전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하락이 상당히 뼈가 아프겠지만 그만큼 애플이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하락세면은 이미 매도세, 그러니까 지금 260불에서 220불까지 내려왔다면 약 40불 정도 내려온 거죠. 40불 정도 내려온 거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온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애플에 대해서 중국 시장의 매출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애플이 여전히 중국 시장을 휩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력, 즉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땐 AI가 탑재가 됐는데 그 AI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밀접하게 생활에 붙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오늘 이 4% 정도 지금 벌써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900만 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와, 이 정도면은 더 하락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라고 보고요. 가장 주요하게 생각되는 건 이 지금 핑크색, 약간 보라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핑크색이 200일선입니다. 산업선이라고도 부르는 즉 이 선이 깨지면 이 깨지고 나서 다시 이 선들을 다시 이 정배열로 바꾸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침체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애플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엄청난 하락이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트럼프를 제1로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소유의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부분일 겁니다. 트럼프의 어제 취임식에서 나왔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고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게 보조금을 해지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가 하락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아직은 내연기관을 지지하는 트럼프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의 발언 중에 화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일론 머스크를 트럼프가 배신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전기차를 독점적으로 뭐 향후 몇 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을 잃고 아직은 내연기관에 대한 편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전히 자동차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특히 내연기관, 뭐 디트로이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마어마하게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트럼프의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전기차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FSD를 주요 무기로 하고 있는 테슬라가 여전히 혁신의 혁신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전자기 주행, 즉 자율주행, 전기차를 활용한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에서 과연 이 전기차라는 하나의 프레임, 통째에 대한 부분, 이 아무리 좋은 FS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에 대한 어떤 운용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 전기 충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청전 시간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아직은 인간에게 편의성을 주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하락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테슬라의 동력이 없어지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락으로 돌아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현재 약간의 기간 조정 같은 구역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아주 대형화된 박스권, 2024년부터 시작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뚫고 올려가려고 했던 수시도를 4번이나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AI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력을 보여줘서 그 부분에서 치고 올라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 첫 주식시장이라는 모습을 보았을 때 환호하고 환호하지 못하는 주식이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 지금 약간 꼬꾸라지는 느낌인데, 어제 트럼프 취임식 때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암호화폐라고 부를 건 아니고 코인입니다. 디지털 커런시라는 표현을 써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즉 이 코인들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없어서 저도 사실 어제 팔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다가, 오히려 취임식 때 없었기 때문에 며칠 상간으로 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 한번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고점, 어제 고점에서 매도를 걸어 놨습니다. 뭐 안간 말고 간다면 매도가 돼서, 저는 일단 수익률 자체 면에서는 뭐 코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100%가 나서 그냥 제가 넣었던 원금은 그냥 회복하고 나머지 50%만 팔 거니까,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운용을 시작하거나 추가적인 매수는 현재 상황에서 현저히 떨어졌을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역시 첫날이다 보니까 트럼프의 발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말하는 어떤 Great America Again,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면, 요약입니다. 요약. 멕시코, 중국 공산주의 파시즘에 대해서 제재하겠다. 즉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 미국과 이념이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제재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화성 개발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 발언은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국경에 군대 파견해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 이 부분은 예전에 트럼프 시즌 1에서도 등장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지지를 얻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민 온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민을 와서 정상적인 일을 하면 되는데,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미국이라는 사회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데 기여를 한다면, 이 사람들을 뭐
추방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건데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불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10명에 한 명이 일으키는 범죄가 아니라 10,000명에 한 명이 일으키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크게 다뤄지겠죠. 그런 부분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고를 나누는 것 같고요. 이번에 되게 특이하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나마에게 미국이 이제 그 운하를 줬죠. 운하를 준 건데 지금 현재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파나마 운하가 중국한테 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파나마에다가 줬다. 근데 이걸 중국이 갖고 왔으니까 아이씨 난 그건 싫다. 파나마한테 다시 주든가 아니면 내가 다시 갖고 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논리가 없는 걸로 얘기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격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올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테슬라 관련된 이슈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 내연기관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건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제조하는 미국에서의 회사들, 뭐 포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G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여전히 그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기 이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겠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은 다 전기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상에서 우리가 아마 살아가게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벌어주겠다. 미국 우월주의죠. 그들이 전기차를 잘 만들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라든가 아니면 독일이라든가 이런 전기차를 잘 만드는 애들이 미국 시장에 침투할 수 있기에 관세 장벽이든 뭐든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성별은 2개, 남자 여자, 양성애자 불허용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큰 소셜 이벤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약을 포함한 범죄 조직 엄벌. 이건 사실 예전부터 계속 나와 있었는데 얼마나 강하게 제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정치인마다 좀 달랐습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술도 안 먹는 사람, 담배도 안 피는 사람으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형인가가 술을 먹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마 차사고로 죽었나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술 입에도 안 된답니다. 이 엄청난 희대의 영업인이 세일스맨이 입에 술을 안 된다. 대한민국에선 있을 수 없죠. 술 못 먹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나라이긴 합니다. 잘 됐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데요. 술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술로만 해서 이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마약을 포함한 범죄 조직에 대한 엄벌을 내리겠다.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약을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호무역 다시 시작한다라는 게 이제 보호무역은 관세 장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쿼터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 같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코로나 공작 수사를 진행한다는데 이미 코로나는 중국의 연구실에서 고의적으로 그 어떤 병균 실험을 하다가 이제 퍼트려져 버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공작 수사를 한다라는 건 중국을 때리겠다는 소리로 저는 보여요. 지난번 부정선거 피해자였고 다른 피해자 없게 할 것, 이 부분은 이제 내부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시스템적인 부분을 갈아엎겠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한국만큼 지저분해요. 이런 부분은 미국이 한국보다 나은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얘네는 되게 저 사람이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고요. 저 사람이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되게 명확해요. 그리고 정치인이 못한다고 해서 나라가 휘청거리지 않고 경제인이 못한다고 해서 나라가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잘못하면 진짜 야, 너 이것밖에 못해?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나라가 미국입니다. 즉
얘는 쪽팔리게 안 살아요. 쪽팔리게 살면 진짜 자기가 쪽팔려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참 미국이 부러운데요. 어찌되건 그렇다. 외국 범죄 세력 엄벌, 이 부분은 아마 아까 말했던 마약을 포함한 범죄 조직 엄벌, 그다음에 멕시코 중국 공산주의 파시즘 제재, 이거와 다 연관되는 부분일 텐데, 즉 미국 내에서 미국의 자국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상 또는 도매상 또는 공급자가 외국인일 경우에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 이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거 같아요. 외국 범죄 세력 엄벌,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죠. 미국 승리하기 위해 군비 확장, 불필요한 전쟁을 막을 것이다. 이 말은 군비를 확장한다라는 말은 뭐 국력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팽팽해야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미국이 지원하지 않아서 그쪽에 어떤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그걸 팽팽하게 맞춰서 더 이상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본인들이 군비를 확장을 해서 그런 경찰 역할, 전 세계의 페트롤 역할을 하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군비가 확장되는 부분 영역이니까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영역에 영향을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하마스에 잡혀간 중동 인질 모두 찾을 것,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아주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며 검열을 전부 폐지하겠다. 구글이 오히려 이런 거 나오면, 페이스북이 이런 거 나오면 상당히 좋아를 하겠네요. 표현의 자유를 허락한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검열을 전부 폐지한다라는 게 뭐 정치적인 검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성인용 검열, 그다음에 뭐 어떤 뉴스에 대한 검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내가 뭐 지금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라고 했었을 때 그게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아니면 뭐 다른 이념을 갖고 있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표현의 자유까지는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예 표현을 못하게 하는 것은 못하겠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즉 표현은 하되 그 표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재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뭐 따로 판단하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1번이랑 13번은 되게 대조됩니다. 멕시코 중국 공산주의 파시즘을 제재한다라고 했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며 건물을 전부 폐지하겠다. 아니면은 음지에 숨어 있는 어떤 그런 분동자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싶은데 밑에서 안 나오고 계속 치니까 다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감히 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 어마어마한 비서관들과 그 조력자들이 만든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단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고요.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올라가는 거는 리커전 파머슈티컬스입니다. 왜 오를까요? 얘는 오르면 안 되는 앤데. 기사는 없고요. 그냥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그냥 바닥이에요. 이거 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 정말 매수 잘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6불 때 매수하면 되는데 6불 잘 안 주네요. 6.3불, 6.4불까지도 오는데 잘 안 줘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하셔도 뭐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은 열려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6불이 저항선이기는 하나 6불이
아주 제일 저점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6불의 힘이 세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빠지면 사고 사면 빠지고 이런 것들은 반복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목표했던 6불 정도가 오면 6불 정도 5.5불에서 6불에서 6불 정도가 온다면 조금 강하게 미친 척 담아보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긴 하나 안 옵니다. 아직 안 와서요. 6불만 터치해도 좀 더 담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날아갈 것 같아서 촥 가면 뭐 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제약 회사에다가 AI를 접목시킨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가 만약에 정말 강한 상승세를 올라가려면 첫 번째 임상 실험에 돌입해야 되고요. 임상 실험에 돌입할 수 있을 정도의 제약 또는 어떤 기술이 발명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일정 부분에 이 회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높은 확률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 이슈된 거고, 만약에 그게 통과해서 정말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거 좋아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회사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고 그 이 회사의 자금력이 분명히 필요하고 빚을 엄청 졌을 테니까 그 빚을 상환하면서 슬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별 주식들은 좀 빼고요. 오늘 TQQQ 어제 확 올라와서 약간 흐물거리는 느낌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지수는 나스닥 지수는 거기서 거기다 이 얘기일 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어제 확 내렸다 어제 확 올라서 또 꾸물꾸물 거리고 있습니다. 즉 S&P 500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 S&P 500은 지금 뭐 1%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0.1% 정도 하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지 않으니까 뭐 특별히 뭐 의견을 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유일하게 내는 한국 종목은 신한지주인데 신한지주 49,750원이네요. 뭐 여전히 그 가격입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건 많죠. 못하는 건 많지만 은행 라이센스 편에서 KB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KB와의 격차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회사. 1등은 할 수 없지만 2등은 할 수 있는 회사. 3등으로 밀리면 분노하는 회사. 하지만 실제로는 3등에 밀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혁신이 없죠. 혁신도 없고 진짜 쌍팔년대 전략으로 계속해서 은행업을 하고 있는 진짜 부끄러운 회사인데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이 쌍팔년대 영업을 할지 난 진짜 기억이 아무튼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40원을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발언 이후 1470원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정말 엄청 센 발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뭐 파나마 갖고 오겠다. 그래, 뭐 갖고 올 수 있지.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센 파장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달러화는 좀 안정화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음전했고요. S&P는 뭐 거기서 거기. 엔비디아는 야, 진짜 무서운 회사네요. 엔비디아. 이렇게까지 처맞고도 꾸물꾸물 다시 올라오는 거 보면요. 진짜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게 매번 보면 가져야 돼요. 왜냐면 이 회사 지금 안 사면 날아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날아가? 몰라요. 아직 날아갈 수 있는 여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보고 있는 게 여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렇게 땅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땅 했다가 올라갔어요. 여기도 땅 했다가 올라가고 조금 이렇게 고개 숙이다가 올라가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과연 이 땅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힘일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현재 상태에서 향후 몇 년간 이 엔비디아의 AI 칩, HBM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적인 용어까지는 가지 말자고요. 어찌됐건 얘네가 생산해내는 아주 단순 무식한 GPU에서 뭐 TPU, NPU까지 가는 그 과정을 독식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유일합니다. 건들 수가 없어요. 다른 데들이 아예 다른 방식으로 할게, 이게 안 돼요. 그냥 엔비디아가 하는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엔비디아가 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라면 엔비디아한테 장비를 사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아서요. 뭐 현재는 시장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칩은 누가 공급하냐? 얘가 공급합니다. 이 TSMC라는 회사는 지금 올타임 하이를 찍고 다시 올타임 하이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하드웨어 설계적인 부분, 하드웨어를 설계해서 잘 조립해가지고 파는 회사 그 밑단에 있는 그 설계 후 만들어진 칩을 파는, 그래서 그 완성품에 들어가는 칩이죠. 그 칩을 파는 TSMC는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칩이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잠깐 봤지만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가 주식 시작하기 아주 좋죠. 이럴 때 주식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좋은 게 딱 방법이 있어요. 이때 내가 연간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갈지를 그냥 정해놓고 그 금액만큼 계속 사라고 자동이체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제일 돈 벌기 편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고 회사가 바쁘다 이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미국 주식 쳐다보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동이체 걸어놓고 봐야 된다. 근데 하필 그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구글 오늘 올타임 하이 찍었었어요. 와, 진짜 무서운 회사네요. 왜냐면 왜 무섭다라고 하냐면 이 갖고 있는 변동성이 상당한 회사입니다. 이 변동성을 이겨내기 되게 힘들어요. 구글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구글이 이거밖에 못 오른다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꿈을 가다가 이 시점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을 발표합니다. 이때 시장을 센세이션하게 했죠. 그때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집이 됐어요. 즉 구글이라는 회사를 누군가 분석을 할 때 하나의 섹터가 더 생겼다라는 거죠. 양자 컴퓨팅에 관련해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 관심을 두고 있었던 어떤 한 부서에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거 유효하네, 여기까지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할 건데?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건 본인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이런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뭐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텐데 그 서비스에 아주 단편적으로 적용을 하겠죠. 본인들이 만든 신기술을. 근데 그 신기술이 시장 수요에서 먹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뭔가 나에게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고 하는데 이게 나의 인생에 되게 상당한 어떤 플러스 요인을 준다라고 했을 땐 계속해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돈도 낼 수 있겠죠. 내가 챗GPT를 켜서 어떤 걸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다라고 친다면, 이제는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챗GPT에 물어보고 나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라는 부분을 다이렉트하게 전달해 주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이거는 사실 되게 무섭죠. 인간 입장에서는 AI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땐 그쪽으로 가고 있다. 더 가면 매트릭스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자, 엔비디아 음전했고요. 엔비디아 음전 있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애플은 3.7%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세가 셉니다. 꼬리 못 달고 내려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세고요. 아마 200일선 터치하고 나서 향방이 움직일 것 같은데, 만약에 200일선 터치를 깨버린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어디까지 내려올지에 대해서 손 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입니다. 팔란티어 테크 왜 이렇게 안 내려올까요? 제가 원하는 가격은 팔란티어 테크가 한 55불 선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네, 제발 55선까지 떨어지거나 진짜 오버슈팅해서 45불 정도 선, 50불 정도 선까지만 떨어져 준다면 저는 상당히 큰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는 아니지만 이 팔란티어 회사는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AI 칩을 가지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가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을 합니다. 즉, 전쟁이 나서 드론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죽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하고 생명의 위협이 100%잖아요. 근데 드론을 하나 날려서 그 드론이 어디에 매복해 있을 것이라는 걸 자동적으로 AI가 계산을 해서 그쪽으로 슬금슬금 날아가서 저 사람이 아군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식별한 후 빠방 쏴서 죽여버립니다. 무섭죠? 이건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현대 전쟁사에서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길어지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요. 전쟁은 만약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빨리 끝나야 됩니다. 미국이 뭐 일본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다?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돈 벌어먹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긴 전쟁이라면요. 근데 미국이 이 전쟁에 종식을 불러왔다라는 말은 제 생각엔 빨리 끝내고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핵무기를 실험한다고도 했을 수 있는데 그건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조금 보다 보면은 아까 데일리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다가 지금 상승세를 살짝 멈추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매집 구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레고 블럭 쌓여 있듯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26불에서 30불 사이 제발 떨어져 주길 바랄 텐데 제발 떨어질 겁니다. 이 정도면 떨어져요. 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강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 지금 TSMC가 1.09%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TSMC가 만약에 올타임 하이를 찍고 밑으로 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얘는 가차없이 꺾일 겁니다. 가차없이 꺾일 거라서 대기입니다. 대기 26불을 오기 대기하고 있고요. 벅셔 해서웨이 말해 뭐해. 진짜 이 회사는 정말 말해 뭐해입니다. 도대체 왜 오르는지, 도대체 왜 빠지는지, 왜 안 빠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리사인이라는 지분 4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매다. 베리사인은 아시겠지만 도메인 회사예요. 도메인 회사. 갑자기 도메인 회사를 왜 사시는지, 할아버지가 왜 이걸 사시는지 전혀 모르겠다만 모르겠습니다. 내일 베리사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도메인 회사? 도메인이 많아지면 뭐가 좋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전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그리고 미국 채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미국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한 낙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물, 20년물이 뭐 4, 5%에 지금 육박한다라는 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겠으나 저번 저점은 82.4였습니다. 지금은 87.8. 아직 한 5, 6불 정도가 남았는데 이 5, 6불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서 며칠에 걸쳐서 쭉쭉쭉쭉 길게 뽑다가 보면 아마 82불 언저리를 한번 터치하게 되는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 TLT죠.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가 더 입금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CHD라고 보통은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배당주죠. 배당 ETF인데 이 배당 ETF가 사실 정말 어이없게도 이렇게 강한 이 하락세에서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놀랍죠. 보시기에 51선 딱 찍고 그냥 바로 튀어버리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슈드라는 ETF가 이 51선을 상당히 귀중하게 썼었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이걸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상승세가 담보되어 있는 기력이 있는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딱 요 선에서 머무를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튀어가 버립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 뭐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좀 더 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또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러셀 2000인데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상당히 지지하고 러셀 속에 있는 주식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온 그런 지수입니다. 뭐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형태가 말 그대로 계속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이번에도 돌다리를 두드렸습니다. 200일 선을 나는 깨지 않을 거야 라는 돌다리. 이 돌다리가 아마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것 같은데 이 돌다리 테스트가 어느 정도 끝나면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취임했잖아요. 트럼프라는 대통령, 희대의 지구 최강의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이 러셀 2000에는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중소기업들을 키우는 정책들 분명히 할 겁니다. 특히나 이 러셀 2000에 있는 기업들 중에 순혈통 미국 아메리칸 그레이드 어게인 이거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불 초반 과연 러셀 2000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마 좀 더 평단은 낮을 겁니다. 한 200불에서 18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꾸준히 더 갖고 갈 생각입니다. 배당도 안 주고 그런 거지만요. 이거는 이제 라브라고 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의 3배 불입니다. 지금 86불까지 내려왔네요. 제가 알기로 이거 120, 130불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150불까지 갔었는데 그런 주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차트 투자하시는 차티스트들이 많이 하는 투자고요. 지금 딱 봐도 차티들은 다 나갔거나 돈을 엄청 꼬랐죠. 이런 회사예요. 옛날에 SK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약간 이런 류의 어떤 주식 투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반에 상장해서 어마어마했다가
다 박살나서 거덜나서 이렇게까지 오는 있었어요. 실제 이거 있었고 이거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라놓고 봐야 돼요. 잘라놓고 보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잘라놓고 봐야 하는데 지금은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죠.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건 바이오나 바이오테크 쪽에 관심이 갈 수가 없는 여지가 있다. 뭐냐? 금리죠. 금리를 낮춰줘야 얘는 갈 수 있습니다. 금리를 엄청 낮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른 거 사지 말고 이거 사면 됩니다. 얘는 금리가 낮아지면 정말 헐헐 날아가는 ETF이거든요. 아직 아니니까 좀 제껴두자고요. XLU 오늘은 이쪽 섹터가 조금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역시나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이제 유틸리티 쪽입니다. 유틸리티 쪽이니까 여기에는 정말 많은 게 들어가죠.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들어가는 선들, 부자재 뭐 이런 거, 뭐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까지도 다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섹터입니다. 74불을 찍었다가 80불을 찍었으면 거의 5불, 6불을 올린 거기 때문에 거의 10% 가까이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지금 시간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쯤 아마 트럼프가 인프라 섹터 관련된 지원 방안 뭐 이런 부분을 발표하신다고 해요. 당연히 하겠죠. 미국의 인프라를 엄청나게 깔겠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의 주요 의사거든요.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과 좋은 그 어떤 산업을 유치할 거고 그들이 와서 바로바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프라 엄청 깔아줄게 뭐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대제철 우리나라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현대제철 나간대요. 현대제철 나가면 그 몇만 명의 노동자들이며 그 딸려있는 하청 공장들 설비 움직이는 사람들 그 동네에서 맥주 팔고 치킨 팔던 분들 다 같이 미국으로 쉽지 않아요. 공장 뜯어서 나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지역 사회가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나쁘냐?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이 기업은 명확하게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나쁘다고 데모하고 난리 칠 겁니다. 우리나라는 뻔해요. 자, 퀀텀 한번 가볼까요? 퀀텀 ETF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이온큐가 오늘 상당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포브스라는 데에서 뭐 가장 뭐 혁신적인 기업 뭐 이런 거에서 대상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럴까요, 과연? 이분들은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을 다루죠. 고도화된 기술을 다루고 그 고도화된 기술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어떤 누군가를 찾고 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장사까지 잘하면 진짜 대단한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장사를 잘 못합니다. 즉 이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나게 고도화된 시스템을 오류 없이 아주 잘 쓰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누가 마케팅을 해서 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이 거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온큐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인 게 이 회사는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즉 꿈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다 꿈입니다. 이거 다 꿈. 꿈은 꿔도 됩니다. 하지만 꿈이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는 자제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는 브로드컴, 150불에서 샀어야 되네요. 제 생각엔 요 박스권도 상당히 길었을 거고요. 이 박스권은 상당히 길었을 겁니다. 이 박스권 이후로 갑자기 튀어 올라간 건데 저 튀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럼 이 회사가 안 좋냐? 전혀 아니고요. 이 회사가 조정이 되면 사야죠. 지금 우리가 사는 QQQ라든가 뭐 TQQQ라든가 VO라든가 S&P의 스파이라든가 이런 지수에 보면 브로드컴이 다 있습니다. 펠로엘토 네트워크스 이쪽도 다시 강세죠. 왜 강세일 수밖에 없냐면 이 회사가 지금 어찌됐건 그 보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점점 고도화되고 사회가 흉흉해지면서 쉽게 말해서 터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이 터는 애들 때문에 보안이 중요해지고 이 보안은 다른 보안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정성에도 기여를 합니다. 보안은 누군가가 내 걸 뺏어가는 걸 막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시스템을 구현해 놨는데 그 구현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24시간 1초도 빼지 않고 24시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이 회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CIBR이라는 이 ETF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ETF 되게 좋아합니다. 예전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바보 같은 놈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50불 정도 됐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65불 올타임 하이 찍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라 에너지가 아까 상당한 상승세였는데 갑자기 하락세로 조금 돌아섰네요. 왜 그럴까요? 아까 프리장에서는 상당한 상승세였는데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넥스트라 에너지가 미국에서 전기 공급망의 가장 큰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죠. 93불에서 50불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반토막 났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다는 건 이때 보고 있었던 거겠죠. 이때 보고 있었던 거네요. 보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못했던 거네요. 내가 바보다. 누가 이때 투자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때쯤 투자했겠죠. 하지만 아직은 내가 이 시장을 잘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ARM이라든가 AMD라든가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잘 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 투자할 바엔 그냥 지수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세련된 투자다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의 트럼프 취임 후 첫 주식시장은 이것으로 분석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다한 소소한 일상 말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